이게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디테일하게 뜯어보지가 않는 거죠. 자, 그 회사들이 한 10% 정도 오더컷이 나온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TSMC도 사나무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하는 지금 네. 시장이 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뭐 투자자가 대응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네. 뭐 현금이 여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괜찮은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유로우신 분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주식쟁이가 현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공부해두면 좋을 네. 만한 뭐 섹터라든지 투자 네네. 아이디어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고 네네.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뭐 사업상에서 문제라든지 그런 네네. 발견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내적인 요인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대내적인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크게 리스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회사가 뭐 잘못해서, 뭐 회사가 뭐 경영을 잘못해서 어렵거나 실적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다 대외적인 요인, 대부분 매크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상하이 락다운, 뭐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지.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요. 뭐 2분기도 크게 지금 뭐 하락할 만한 조짐은 별로 안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하반기가 안 보인다. 네, 하반기. 그게 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내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네.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만 존재하는 네네, 편인데 맞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기사 폴로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2분기는 괜찮다. 네네. 근데 이제 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은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약간 네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또 몇 대 축을 살펴보면 네네. 모바일 쪽이 있고 PC 쪽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확실히 좀 모바일 쪽이랑 PC 쪽은 많이 안 네네.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 중국이 락다운 되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동유럽 전반에 또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물동이 막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인 요인들인데요. 일단은 PC하고 모바일은 안 좋습니다. PC는 그동안 너무 좋았죠. 언택트 네네. 시대 반사이익을 본 제품인데 픽아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TV도 픽아웃을 했고 모바일은 원래 올해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도 안 좋았고 올해는 3억 뭐 저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억 넘게 팔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10% 이상 성장한다라는 뭐 조사 업체들이 대부분 전망이 그랬었는데 결국은 중국의 변수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 시장부터 좀 하락하는 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 디램 뭐 이런 쪽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유일하게 기대하던 게 서버 쪽이었어요. 맞아요, 서버. 네, 네. 네, 서버 쪽은 뭐 올해 워낙 또 IDC 쪽 투자가 많고 빅테크들이 투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서버 쪽은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네네, 좋게 좋나요? 네. 예를 들면 그 1분기 주요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구글, 뭐 아마존, MS, 뭐 즉 이런 회사들 저 투자가 YOY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 시설 투자 그러면 캐펙스가요? 네네. 캐펙스가 30% 이상 늘었고 네. 올해 연간 전망치가 한 35%, 37%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에 뭐 지금 사파이어 래피드도 안 나오는데 이만큼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하반기가 다 망가질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라고 해도 네네. 일단 그 반도체 업황에 또 매크로가 있고 네네. 아예 그냥 글로벌 경제에 매크로가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만 놓고 본다면은 네네. 뭐 PC랑 모바일은 안 좋은 거 맞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서버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네네. 상황인데 네네. 지금 그 위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네. 뭐 경기 침체, 뭐 둔화 등등 그런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네네. 수급적으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네네. 팔아치우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리고 또 숏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돈을 벌기가 쉬운 게 보통 이제 뭐 큰 종목 가지고 숏을 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더컷 이야기 나왔었고 뭐 이제 오더컷이라는 게 이제 주문했는데 내가 100개 줘 그랬는데 미안한데 70개만 받아갈게. 그럼 30개가 재고 남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중국 쪽에서 오더컷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한번 밀렸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원래 2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3분기를 또 밀렸다. 뭐 이래서 또 한번
출렁하고 이게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디테일하게 뜯어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의 3대 뭐 플랫폼이라고 BAT라고 그러죠. 네.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3대 회사인데 자, 그 회사들이 한 10% 정도 오더컷이 나온 건 팩트는 같습니다. 네, 10% 정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걔들이 전체 D램 시장에서 그 오더컷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0.2%입니다. 거의 뭐 되나 안 되나 뭐 네네. 상관이 없네요. 0.5%고 심지어 중국 내 어떤 수요에서도 뭐 별로 큰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빅테크 그러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버나 운영 규모가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뭐 서버용 D램 쪽에서 수요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중국의 약간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서버 쪽에서 오더컷을 냈는데 네네네. 그게 한 뭐 10% 정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관점에서 네네.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네. 전체 D램 시장에서는 0.2%고 네. 서버 전체 시장에서는 0.5% 정도. 네. 이만큼 밀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인텔의 CPU 네네. CPU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파이어 래피드. 사파이어 래피즈가 원래 네네. 2분기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네네. 3분기로 밀림으로 인해서 네네. 약간 좀 그런 서버 쪽 모멘텀이 네네. 약화된 건 맞네요, 사실. 그렇죠. 뭐 원래 그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왜 중요하냐면 DDR5를 공식 지원하는 첫 번째 서버용 CPU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AMD 같은 경우도 젠4 그 제노아라는 이제 신규 CPU가 서버용 CPU인데요. 맞아요. 이제 두 제품이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약간 한 분기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밀린 거거든요. 되게 많이 밀렸네. 네,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텔의 그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달라질 거야라고 했는데 약간 그 좀 입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패키싱어가. 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일단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게 뭐 한 두세 달 밀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주가가 밀릴 사안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제 최근 뉴스 플로우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웃긴 게 이게 5월 중순에 행사가 있었어요. 인텔이. 네. 거기서 우리 계획 없이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계획 없이 내놓는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내놓는다. 네. 3분기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또 부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좀 딜레이 될 거야. 이게 불과 한 2, 3주 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네. 인텔이 좀 뭔가 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인텔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것 같고요. AMD가 아마 좀 서버 쪽도 이러면 점유율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보다 세게 뭐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DDR5는 수요는 크게 걱정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인식을 하고 네네, 약간 맞습니다. 신뢰를 좀 안 주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궁금한 건 AMD의 그 네네. 신규 CPU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스케줄로 나오긴 나오나요? 네, 뭐 AMD는 원래 그 올 뭐 연내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AMD가 밀린 건 아닌데요. 인텔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4나노만 7년 동안 14나노 머물렀었고 그리고 이제 10나노로 처음으로 이제 전환했는데 그게 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악재도 분명히 있고 네네. 하지만 뭐 거기에서 불거진 매크로 상황을 반영하는 네네. 너무나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오해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하반기 그 네네. 반도체 주식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수요가 확실한 거는 서버 쪽입니다. 네, 서버 쪽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 출연에서 와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네. 그 TSMC 4나노 공장. 네. TSMC 잘 안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4나노 잘 나온다고 했는데 네. 결국 저는 그게 말해준다고 봐요. 이제 TSMC의 최대 고객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번에 M2가 5나노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게 4나노가 잘 되면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그렇죠. M2 애플 지금 3년째 그 A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 3년째 5나노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M1도 5나노였고 M2도 5나노면 사실 M2 같은 칩을 5나노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애플은. 그렇죠. 네, 그만큼 TSMC도 4나노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나노도 좀 이제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되는 분위기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4나노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노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제 TSMC는 4나노가 70%래. 4나노 70%면 왜 애플이 4나노를 안 쓰겠어요? 그렇겠죠. 네, 5나노를. 왜냐면 실리콘 다이를 25%를 키웠어요. 이게 4나노가 안 돼가지고, M2가.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는 그 파운드리는 웨이퍼 사이즈를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애플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4나노가 원활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텍이나 이런 데는 4나노 일부 해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수요일이 떨어져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대 우량 고객이 5나노로 나온 거는 4나노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3나노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게이트 올라라운드를 올해 막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와 3나노 된다 보다라고 또 시장 흥분하고 또 매스컴들이 또 막 광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다 그러면 네. 그러면 게이트 올라라운드 관련주들 보는 게 좋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네. 이게 약간 좀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고 네네, 병영을 맞습니다. 해서 네네.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선폭이 계속 좁아지니까 네. 이게 그 게이트라는 게 스위치거든요. 전자에 이게 껐다 켰다 하면 이제 끄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켜면 통과되고 이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역할인데 이게 계속 좁아지니까 그냥 이제 껐는데도 계속 통과해 버리는 거죠. 이게 터널링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제일 먼저는 이제 그 하이케이라는 소재, 이제 예,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써서 요거를 이제 좀 스위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또 한 14나노까지 오니까 그래도 통과해 버리는 거죠. 하이케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핀팻이라는 물고기 지느러미 구조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게 이제 5나노, 4나노까지 왔고 3나노부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서 삼성은 이제 4차원 구조인 게이트 올로 라운드로 바꾼 거고 TSMC는 3나노까지는 뭐 핀팻으로 가고 네, 2나노부터 게이트 올로 라운드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한번 뒤집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게이트 올로 라운드, 3나노 게이트 올로 라운드라는 공정이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뭐 하이케이 네. 소재? 네네. 뭐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네네. 밸류 체인들을 잘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죠? 일단 재밌는 상황이요. 보통 이게 반도체가 미세 공정이 되면 식각 공정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어요. 그렇죠. 습식은 케미칼 가지고 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건식은 이제 플라즈마 가지고 식각을 하는 건데 대부분 건식으로 넘어왔어요. 네.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세 반도체 팹에서는 대부분 건식 식각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3나노 같은 경우는 게이트 구조가요. 이게 낸드 플래시 3D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이게 그 옥사이드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쌓아서 이게 이제 일부만 식각을 시키는 게 이제 지금 낸드 플래시 왜냐면 수직으로 쌓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에찬트 가지고 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인산계 에찬트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식각하는데 식각액을 대부분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똑같아요. 그 게이트 올러 라운드라는 것도 이거를 그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하고 이렇게 쌓아서 에찬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솔브레인인 거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업체가 물성은 달라요. 대신에 이제 낸드 플래시는 인산계 에찬트를 쓰고 네. 이제 이 게이트 올러 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산계 에찬트라고 새로 이제 삼성하고 개발한 그걸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습식으로 식각을 하면 세정을 또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또 세정액을 하는 게 이제 한솔 케미칼, 과산화수소.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기존 과산화수소보다 훨씬 순도가 높은 고순도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하이케이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쪽은 원익 IPS 뭐 이런 회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끈끈한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네네, 좀 맞습니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